구강 내 타액만 보내면 끝. 이 질문 결과 나온 같은 문구가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닭고기 IgG 수치 높음이 나왔다고 닭고기를 끊는 건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람 의학이든 동물 의학이든 이 IgG 검사를 식이 진단 도구로 인정하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이 알러지 진단의 표준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네입니다. 우리 애가 긁고 귀를 털고 발을 핥아요. 그럼 보호자님들 제일 먼저 의심하시는 게 혹시 식이 알러지인가? 잖아요. 그래서 검색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아이의 구강 타액만 보내면 우리 아이 알러지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병원 안 가도 된다니까 솔깃하죠? 근데 오늘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검사들 과학적으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짜 샘플을 보내도 알러지 있음이라고 나오는 게 실제 실험으로도 밝혀졌고요. 그래서 오늘 던질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알러지 검사 꼭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식이 알러지 검사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특정 검사의 신뢰성이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진짜 알러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뭔지 실제 논문과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가주세요. 일단 보호자님 마음 이해합니다. 사실 식이 알러지는 생각보다 두부입니다. 동물병원에 오는 강아지 중에서도 1에서 2%, 고양이는 1%도 안 된다고 해요. 가려운 증상이 있는 아이들로 좁히면 케이스는 더 많아지는데 단순 가렵다고 해서 그것이 식이 알러지라고 확정하기엔 무리가 있죠. 그런데 증상은 대부분 비슷해 보이니 혹시 식이 알러지 하고 의심하게 되죠. 게다가 진짜 알러지를 알아내는 정석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그러니 구강 내 타액만 보내면 끝. 이 질문 결과 나온 같은 문구가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게다가 결과지에는 닭고기는 위험, 소고기는 주의 이렇게 한목발로 쫙 나오면 뭔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객관적으로 보이는 결과지가 함정입니다. 형식은 그럴듯한데 그 숫자가 실제 알러지랑은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하나씩 팩트체크 해볼게요. 먼저 알러지가 뭔지 아주 쉽게 짚고 갈게요. 알러지는 면역계가 특정 성분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예요. 그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지표가 IgE라는 항체인데요. 쉽게 말해 알러지의 증거물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알러지가 IgE 하나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알러지만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먹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즉발성 알러지, 그리고 며칠 뒤에 슬슬 나타나는 지연성 알러지예요. 그런데 식이 알러지는 이 지연성 타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IgE 하나만 보는 혈액 검사로는 식이 알러지가 깔끔하게 안 잡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럼 이 IgE는 어디서 찾을까요? 주로 혈액에 검사에 쓸만한 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알러지 검사는 혈액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피 검사가 제일 정확한 거네 싶으시죠? 식이 알러지는 얘기가 살짝 다른데요. 이 반전 뒤에서 또 짚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핵심, 털 혹은 침과 같은 타액에는 진단에 쓸만한 IgE가 안정적으로 충분히 남아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체온계로 피를 재려는 겁니다. 여러분, 체온계는 체온을 재는 거지 피를 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체온계는 체온만 뜨고 피는 안 뜨겠죠? 즉, 털 혹은 침과 같은 타액 검사는 이 IgE가 충분하지 않기에 검사 자체가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뭔가 나오니까 맞는 거 아니야 싶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예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2019년 한 수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인데요. 연구진이 세 종류의 샘플을 같은 검사 업체에 보냈어요. 진짜 알러지가 있는 개, 털, 침, 알러지가 없는 건강한 개의 샘플, 그리고 가짜 샘플. 가짜가 뭐냐면 침 대신 그냥 물, 털 대신 인형의 털을 보낸 거예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알러지가 있는 개든 건강한 개든 심지어 물과 인형 털이든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물을 보냈는데도 여러 음식에 알러지 있음으로 나온 거죠. 게다가 샘플을 다시 보냈더니 결과가 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 연구들이 내린 결론은 정말 심플합니다. 털과 타액과 같은 침을 이용한 알러지 검사는 진단했으면 안 되며 수의사의 전문적인 알러지 평가 및 진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해당 검사를 진행하는 검사 기관의 관점도 보겠습니다. 이건 알러지, IgE 검사가 아니라 식이불내성 및 지연성 민감도 검사예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보호자님들 뭔가 전문적인 용어 같네, 내가 몰랐던 다른 과학적 검사인가 하고 솔깃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 표현을 바꾼 거죠. 이런 타입 검사는 주로 IgG라는 다른 항체를 측정합니다. 앞에서 말한 IgE와 다른 겁니다. E와 G 달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이 IgG는 오히려 정반대 의미에 가깝거든요. 우리 몸은 어떤 음식에 노출됐는데 이건 괜찮다, 견딜 수 있다라고 판단할 때 IgG를 만들어요. 즉 IgG가 높다는 건 불내성의 증거라기보다 정말 단순하게 보면 그 음식을 그냥 많이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닭고기 IgG 수치 높음이 나왔다고 닭고기를 끊는 건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 검사지를 재구현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아이인데요. 혈청으로 검사한 IgE에 닭고기는 수치가 낮지만 다른 IgG 검사에서는 오히려 닭고기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상반되는데 IgG 수치만 보고 닭고기 알러지
있으니 끊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 의학이든 동물 의학이든 이 IgG 검사를 식이 진단 도구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음성입니다. 검사에서 이 음식 괜찮다고 나왔다고 믿고 다시 먹였다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FDA는 알러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그 음식을 다시 먹은 뒤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이 보고됐다며 공식 경고까지 했어요. 참고로 이건 사람 알러지 검사와 관련된 FDA 경고이긴 하지만 시사점은 분명하다는 거죠. 어떤 알러지 검사든 음성이라 해서 무조건 안전으로 해석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불내성, 지연성, 민감도라는 말 자체는 원래 의학적으로는 다른 개념이 맞아요. 근데 검사 상품이 이 단어를 섞어서 IgG, 털침 하나로 다 잡아낸다고 하면 이 보호자님 입장에선 과학적인 검사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 진단 기준으로 받아들이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오해 마실 건 저희가 뭐 특정 업체나 단체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 자체를 짚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알러지 검사 종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피를 뽑는 혈청 검사, 피부에 직접 주사하는 피내 검사, 집에서 보내는 모바일 타입 키트, 그리고 음식을 직접 테스트하는 제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식이 알러지는 어떤 검사법이 좋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이 알러지 진단의 표준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제거 시기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피 검사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싶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IgE 혈청 검사 말이죠. 이 검사는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같은 환경 알러지, 즉 아토피 같은 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도 진단을 확정하는 용도가 아니라 보조 도구에 가까워요. 문제는 이 IgE를 식이 알러지에 사용할 때예요. 여기서 얘기가 살짝 달라집니다. 물론 제거 시기를 시작할 때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세계 소독물 수의사회나 수의피부과 학회 그리고 여러 연구에 공통된 입장이 혈청 검사로는 식이 알러지를 신뢰성 있게 진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러젠, 특히 IgE 수치와 실제 증상 사이에 일관된 상관관계가 입증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검사를 만드는 회사조차 안 때문에 식이 알러지 판정의 표준은 여전히 제거 시기 시험이라고 적어둘 정도예요. 그럼 병원이 잘못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혈청 검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 도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피부에 알러지를 직접 주사해서 보는 피내 검사는 더 정확하지 않냐고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 환경 알러지를 찾는 데는 이 피내 검사가 가장 신뢰받는 표준 검사지만 식이 알러지용은 또 아닙니다. 자, 그럼 제거 시기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이미 검사를 하셨고 받아보신 알러지 검사, IgE 결과에 음식 항목이 있다면 버리지 마세요. 식이 알러지를 확정하는 용도로는 한계가 있지만 어떤 단백질부터 빼볼까 좀 방향을 잡는 참고 자료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끝이 아니라 출발점 정도로 쓰는 거죠. 자, 이걸 참고해서 제거 시기 단계를 볼게요. 첫째, 우리 아이가 한 번도 안 먹어본 단백질 하나 또는 단백질을 잘게 쪼갠 가수분해 사료로 최소 8에서 길면 12주까지 먹여요. 둘째, 그동안 간식건, 사람 음식 등등 그리고 향이 나는 기호성 영양제 같은 건 다 끊고 딱 사료 하나만 먹습니다. 셋째, 증상이 좋아지면 끊었던 단백질을 다시 줘보면서 진짜 반응이 돌아오는지 체크해요. 이걸 재도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간식인 줄 알고 잘 먹는 고기향 슈러블, 영양제 같은 거 있죠. 이런 향이 든 기호성 제품은 똑같이 제거 대상이 맞아요. 하지만 심장사상충 예방약이나 지병치료제처럼 꼭 필요한 약은 절대로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끊는 게 아니라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향이 없는 제형으로 바꾸는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해요. 지병 있는 아이라면 제거 시기 시작 전에 반드시 상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빼보고 다시 넣어보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 아이는 닭고기였구나를 확정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반응이 바로 안 나와도 1, 2주 뒤에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니 충분히 지켜보셔야 해요. 여러분, 처방식 선택이나 이 재도전 판단은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설계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집에서 한다고 병원이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꼭 수의사님 진단과 조언을 받아가면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검사 결과지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팁 하나 드리면 혹시 결과지에 닭고기, 회피 같은 게 떠 있다면 그게 IgE 혈청 수치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IgG 수치에서만 나온 건지 한번 보세요. 닭고기는 거의 모든 사료에 들어가서 IgG만 높게 뜨기 쉽거든요. IgG 수치만 보고 멀쩡한 단백질을 평생 끊는 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 정리해 볼게요. 하나, 털과 침을 이용한 타입 검사는 검증되지 않았다. 둘, 불내성, 지연성으로 파는 IgG 검사의 과학적 진단 근거는 희박하다. 셋, 혈청, 피내 검사는 환경 알러지엔 유용하지만 식이 알러지엔 한계가 있고 식이 알러지의 정답은 결국 제거 시기 재도전이다. 단, 검사 결과에 음식 항목이 있다면 제거 시기 시작 방향을 잡는 참고로 쓸 수는 있어요. 넷, 이 모든 과정은 보호자님 혼자 단독이 아니라 수의사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며 함께 진행한다. 오늘 내용도 표로 정리해 드릴 테니 잠시 멈추고 참고해 주세요. 혹시 우리 아이 알러지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고쳤다 하는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검사 받아 보신 분들 후기도 궁금하고요. 오늘 영상은 특정 업체나 검사법을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과학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라 더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검사 결과를 좀 더 신중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요. 제 영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날카롭게 언제든지 지적해주세요. 확인 후 정정 의견까지 추가하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